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산기 배팅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계산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 많이 핫하고 유명한 아크로 리버하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계산은 아파트 소개, 산식 소개, 산식의 각 요소 구하고 결과를 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흑성역 바로 좌측에 있으며 한강에 접해 있는 2019년 완공한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하임인데 이 지역에서는 최고의 명품 아파트라 불립니다. 용적률이 205%이고 건폐율이 30%에 한강과 접하여 답답한 느낌이 상대적으로 들지 않는 이 아파트는 강남 서초의 변두리 아파트보다는 더 명품 아파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 112A 타입을 분석하였습니다. 실거래 실적도 가장 많고 이렇게 일반적인 구조를 가진 아파트가 최고로 인기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집이 아니라 돈다발이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은 1년 단위로 계산하는데 보는 바와 같은 산식으로 구합니다. 표에서 좌측은 분자 부분이고 우측은 분모 부분입니다. 그리고 월세와 보증금이 클수록 수익률이 좋아지고 나머지 요소들은 작을수록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산식은 많이 받고 적게 돈을 쓸수록 수익률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각 요소를 하나하나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세입니다. KB 시세는 1억에 260-500만 원 수준인데 저희는 최고 수준의 2월 실거래가 1억 5천에 320만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패밀리 머니로 자녀에게 수익을 더 주려고 높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액면 그대로의 수치를 믿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도 네이버 계산기로 구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200만 원 정도인데요. 4년 계약에 중개 수수료도 2분의 1 DC 받는 것으로 해서 50만 원만 적용했습니다. 공실 기간은 새 아파트이므로 없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 최고가로 거래를 하려면 몇 달 공실로 두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계약된다고 가정했습니다. 다음은 매매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매매 금액과 기준 시가가 있어야 다른 계산이 가능하므로 매매 금액을 우선으로 구해야 합니다. 월세와 마찬가지로 2월 실거래가 최고 금액인 20억 9천만 원으로 매가를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도 부가세 포함해서 2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매매 시에는 법무사 비용도 일반적으로 들어가지만 셀프 등기하는 것으로 해서 중개 수수료 2천만 원만 적용했습니다. 취득세도 계산해 보았는데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6,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임대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1주택자의 경우 비교적 간단하여 네이버 검색을 통해 나온 사이트에서 각각 구했습니다. 임대소득세는 2,400만 원, 재산세는 약 300만 원, 종부세는 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이므로 종합소득세 증가분도 임대소득세 항목에 더해 주어야 하는데 일단은 말은 되지 않지만
집주인이 소득이 거의 없어 종합소득세 증가분이 크지 않을 경우라 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도 새 아파트이므로 다른 부분은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도배장판만 2년에 100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50만원만 대입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 입장에서 환상적인 조건으로 수익률을 계산한 결과 분자 분모를 구해서 나누면 1.57%가 나옵니다. 사실 너무 긍정적으로 수치를 계산했는데 이런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고소득자일 경우가 높으므로 연봉이 억대이면 아마도 임대소득 연 4천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1천만 원이 넘어갈 확률이 높으며 그냥 적당히 월급 받는 사람도 500은 나오므로 500을 한번 입력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500만 원만 소득세로 더 잡아도 수익률이 1.32%로 0.25%나 내려갑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하여 월세를 주더라도 수익률이 1.3% 정도라 보여지는데 다주택자일 경우 수익률이 1%를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월세 수익률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새 아파트의 경우 3%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재건축 호재가 없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으며 건물 자체만 보았을 때 인기가 상한가이기 때문입니다. 저금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1.3%의 2배 정도 수익은 나와야 하는데 그 수치를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를 2배 인상시키는 경우입니다. 세금 인상안이 나오면 임대료 전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0년 이상 임대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대주 입장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더 받을 때, 뱉어낼 때, 운 좋을 때, 기분 더러울 때 등등 많은 일을 겪습니다. 작년 임대차 3법으로 임대시장의 봄날임을 감안해 보면 임대료 2배 인상은 무리로 보입니다. 임대료를 보려면 기업 여건을 보아야 하는데 2020년 수출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일자리가 줄고 2017년보다 실적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매매가를 2분의 1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저금리인 현 시점에서조차 지금의 매매가는 말이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현 시점에서 2분의 1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금리가 오르면 그보다 더 내려가는 것이 맞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세가율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가율 55%, 개발 호재가 없는 새 아파트이므로 55% 가격인 11억이 현재 매매가입니다. 11억에 리브 할 수 있는 아파트를 20억을 주고 세금까지 내면서 리브 한다는 것은 1년 전과 같이 1년 후도 오를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가능한 행동인데 지금은 금리가 위쪽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라 가격 상승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수자 입장에서 아크로 리버하임을 매수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일반 과세 조건을 이미 확보한 소유주이고 21억 가격이 맞다면 지금 당장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배팅 저놈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으나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향후 몇 가지 물건을 분석하는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방향을 아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는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도 신축, 구축, 재개발 물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상품이 있다면 그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맞습니다. 재개발 호재가 없는 신축 아파트는 상업용 물건과 마찬가지로 오직 수익률을 보고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더 오를지 더 내릴지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을 건드리면 가격이 왜곡됩니다. 다음에는 재개발 아파트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